하락론자는 항상 틀리는데 왜 인기가 많을까요? 매번 틀리는데 그 말을 왜 멈추지 않을까요? 2023년에 데드캣 바운스니까 사면 안 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절대 받지 마라. 미국 은행이 파산했다. 중국 헝다그룹이 망했다. 우리나라 건설사가 망하고 있다. 등등 하락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들이 계속 틀리는 이유, 그리고 왜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지 한번 볼게요. 유튜브나 SNS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주목을 끄는 영상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나옵니다. 제목을 보면 폭락했다, 몇 억 떨어졌다, 망했다,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의 내용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확신에 찬 어조와 몇 퍼센트 빠진다, 몇 년 동안 빠진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 크게 하락했던 사례를 들어서 현재와 연결시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풀어냅니다. 이건 흑백 논리에 가깝고요. 과거에도 이랬잖아, 그러니까 현재에도 이럴 거야, 미래에도 이럴 거야, 이런 식인데, 사실 그 뒤에는 아님 말고 안 샀으니까 잃지는 않았잖아, 이 말이 숨어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와 같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불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과대 해석합니다. 특정 지표 하나, 뭐 예를 들면 주택 매매 지수, 금리, 지표, 이런 것들을 과대 해석해서 극단적인 결론을 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 흐름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가 왜 맞지 않냐면, 경제라는 것은 단일 변수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시장은 수요, 공급, 정책, 심리, 유동성, 경제 상황 등등 수십 개의 변수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니까 주변 전세가가 빠질 거고 매매가도 빠질 거다, 이런 말 진짜 많았는데, 제가 당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송파, 전역, 강동, 광진, 위례, 분당의 수요를 나누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세는 오히려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입지가 좋고 상품 가치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한두 지표만 보고 단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이 타이밍, 언제까지 떨어진다, 언제쯤 하락 시작한다, 이 시기를 확실하게 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봄에는 여름쯤에 꺾인다, 여름에는 가을쯤에 꺾인다, 가을에는 내년 초에 꺾인다, 이런 말을 일단 다 뿌려놓고 그때 시장이 주춤하거나 어떤 규제가 나오면 거봐 내가 맞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언젠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죠. 이건 바닷가에서 큰 그물 하나 뿌려놓고 며칠 뒤에 가보면 몇 마리 걸려있는 거, 그거와 같습니다. 거봐 나 낚시 잘하잖아, 물고기 걸린다고 했잖아, 이런 논리와 비슷해요. 또 하나는 제가 통계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확률과 분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시장 변동이라는 것은 확률, 분포를 따르거든요. 극단적 사건은 발생 가능하지만 확률이 낮아요. 비가 올 확률이 1%인데 우산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 이것과 본질이 같습니다. 낮은 확률의 사건을 마치 곧 뭔가 벌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에 한계가 있고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은 미래의 환경 변화, 뭐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과거의 부동산 패턴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과거에는 이랬으니 이번에도 비슷한 그래프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추측은 위험하겠죠. 다음은 선택적 기억과 생존 편향인데요. 대중들은 예측이 틀려도 사람들은 틀린 쪽은 빨리 잊고 맞은 예측만 기억합니다. 수많은 틀린 예언은 사라지고 몇 개 맞춘 사례만 남아서 저 사람 진짜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틀리는데 하락론자는 인기가 있을까? 그 이유는 공포라는 것은 강력한 컨텐츠가 되고요. 사람은 불편한 진실보다 극단적 메시지에 더 반응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게 불안을 자극하는 게 왠지 더 끌려요. 그래서 공포는 클릭을 부르고 클릭은 수익을 일으키죠. 또 하나 이유는 불확실성 속의 확신입니다. 이걸 확언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불확실할 때 확언을 원하거든요. 명확한 결론을 주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분들은 언제 반드시 떨어집니다라고 확언을 하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룹 사고, 대중심리인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주장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래,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잖아, 지금 주변에 다 망해가고 있는데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어떤 이런 심리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돈과 명성입니다. 구독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다른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개인적 이득이 생기게 되고요. 이득이 있으면 극단적 메시지를 계속 퍼뜨릴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우상향 중에 조정장과 하락장은 반드시 있는데요. 그게 두려워서 평생 무주택자로 산다.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문화센터에서 가끔씩 저희 부모님이 하락론자라, 저희 남편이 폭락론자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다 쳐도 그런 가족을 둔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폭락론자들의 주장은 때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무조건 맹신하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생태계고요.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현명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죠?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 부장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